여러분, 지금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 안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긴 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우주에서 날아온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우주방사선 입자 하나가 하필이면 그 자동차 제어 시스템에 있는 아주 작은 실리콘 칩을 정통으로 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 순간적으로 데이터가 뒤틀리는 그런 상황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 찰나의 순간에 자동차가 오작동으로 통제 불능에 빠지는 걸 도대체 무엇이 막아줄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제조 끝난 제품에 그냥 합격 도장 하나 찍어주던 게 품절 검사였잖아요. 네, 과거에는 단순히 불량품을 골라내는 정도의 뭐랄까 약간 단순 용역에 가까웠죠. 하지만 인공지능과 전기차 시대의 반도체에서 신뢰성 평가라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칩의 성패를 넘어서 우리 생명까지 가려는 절대적인 생존 필수, 그러니까 미션 크리티컬 공정이 되어버렸거든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7처 자료들이 바로 이 무시무시한 반도체 검증의 최전선에 선 기업 QRT에 대한 2026 1분기 기준 심층 분석 보고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딥다이브의 핵심 미션은 아주 명확해요. QRT가 어떻게 단순한 테스트 업체를 넘어서 첨단 테스트 장비까지 직접 제조하고 글로벌 방산이나 우주 시장까지 집어삼키는 패러다임 전환을 이뤘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사실 오늘 다룰 자료들을 쫙 종합해보면요. 반도체 산업의 가장 치열한 그 백엔드 생태계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진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맥락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보고서를 보면 QRT가 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저는 그들의 복잡한 역사가 아주 완벽한 해자가 되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매일 단순히 연역이 길다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어디서 살아남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1983년 현대전자 품질관리부서에서 시작해서 1999년 IMF 빅딜 때 LG반도체랑 합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2001년에는 하이닉스 소속으로 분사했다가 2012년에 SK 하이닉스를 거치게 되고요. 와, 진짜 파란만장하네요. 그러다 결국 2014년에 대기업 규제 문제로 완전히 독립법인이 된 건데 이 스토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 무형자산인 겁니까? 그게 30년 이상 글로벌 메모리 선도 기업,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거대 기업 심장부에서 담금질을 개었다는 뜻이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가 나올 때마다 뼈를 깎는 테스트 표준을 스스로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외부 기관들은 절대 해볼 수 없는 거대 제조사 내부만의 전문성을 뼛속까지 내재화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내부자의 전문성을 가졌으면서도 현재는 완벽한 독립법인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듣고 보니 딱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주방에서 30년 동안 까다로운 미식가들 입맛 맞추던 수석 셰프가 자기만의 비밀 연구소를 차린 격이잖아요. 누구나 식재료만 가져오면 그 레시피로 검증해 주는 거죠.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근데 그 비유의 완성은 그 셰프가 이제 특정 레스토랑 소속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대기업 산하에 있을 때는 엄청난 딜레마가 있었거든요. 페블리스나 파운드리 고객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최첨단 설계도면이 경쟁사로 유출될까 봐 걱정했겠네요. 맞아요. 테스트 맡기가 찜찜한 거죠. 하지만 지금 QRT는 어떤 대기업에도 속하지 않은 완벽한 외부자의 중립성을 확보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드디어 안심하고 기술의 비밀을 맡길 수 있는 영세 중립국이 생긴 거군요. 그래서 미국 산호세부터 이천, 판교, 광교 같은 핵심 거점에 글로벌 고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거고요. 네, 그 중립성과 40년 베테랑 경영진의 노하우가 합쳐지면서 절대적인 진입장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테스트를 어떻게 하길래 QRT 기술력이 독보적이라는 걸까요? 자료에 나오는 고온 동작 수명 시험이나 저온 동작 수명 시험 같은 용어들을 보면 그냥 전원표 보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 자동차 전장용 반도체 시장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게 QRT 매출의 30%를 차지하고 향후 40%까지 바라보는 핵심 시장이거든요. 자동차면 아무래도 환경이 엄청 가혹하잖아요. 엄청나죠. 영하 40도의 시베리아부터 영상 150도에 육박하는 엔진룸 환경을 수십 년간 견뎌야 하니까요. 이걸 실험실에서 검증하려면 반도체를 말 그대로 얼렸다가 굽는 과정을 미친 듯이 반복해야 합니다. 와, 열팽창과 수축의 한계치를 뽑아내는 거군요. 심지어 2024년 11월에 도입했다는 AES-C Q7 표준은 한술 더 뜬다면서요? 네, 보드 레벨 신뢰성 검증이라는 건데요. 칩 단품이 아니라 칩이 기판에 납땜된 전체 상태를 오븐에 넣고 굽는 겁니다. 기판 전체를 통째로요?
맞아요. 동시에 기계장치로 그 기판을 쉴 새 없이 구부리고 비틀고 진동을 가합니다. 한겨울에 달리는 자동차가 포토를 밟았을 때 내부 납땜 하나가 깨지지 않는지 완벽하게 입증해내는 거죠. 와, 무결점을 증명하는 거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그렇게 칩을 비틀고 굽다가 초정밀 반도체에서 불량이 터졌다고 치죠. 이걸 일반 돋보기로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원인을 어떻게 찾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투과전지압 미경, 그러니까 TEM이라는 육중한 인프라가 동원됩니다. 불량이 나면 칩을 원자 단위까지 쪼개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원자 단위까지요? 일반 현미경이랑 아예 원리가 다른가 봐요. 완전히 다르죠. 일반 현미경이 빛을 반사시킨다면 TEM은 칩을 나노미터 두께로 엄청 얇게 썰어낸 다음에 그 사이로 강력한 전자빔을 투과시킵니다. 그러면 내부 원자 배열이 낱낱이 파악되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서 제 머릿속에 퍼즐이 하나 맞춰지는데요. 삼성이나 대만 TSMC 같은 거대 제조사들은 돈이 넘쳐나잖아요. 장비 하나에 수십억 원씩 해도 직접 사서 분석하면 될 텐데 왜 굳이 QLT에 돈을 주죠? 아주 예리하십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돈이나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구조의 칩이 쏟아지다 보니까 내부 분석실 대기줄이 엄청나게 길어진 겁니다. 아, 병목 현상이 생기는군요. 맞아요. 대기업 내부나 공공연구소에 의뢰하면 결과를 받기까지 최대 2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반도체 개발 주기에서 2달이면 치명적인 공백이죠. 진짜 속도가 생존이네요. 2달이면 경쟁사가 먼저 시장을 먹어버릴 텐데요. 그렇죠. 반면 QRT는 샘플을 받으면 다음 날 바로 고해상도 데이터랑 리포트를 넘겨주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으로 시장을 장악했어요. 아하, 수천만 원 더 주더라도 내일 당장 답을 주는 곳으로 달려가는 거군요. 네,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QRT가 무려 60억 원을 들여서 두 번째 TEM 장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가동 완료 예정이죠. 60억이요? 현미경 산하에 그 정도를 태우는 게 미친 짓 같았는데 자료 보니까 첫 TM 장비는 단 2년 만에 투자비 전액 회수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올해 종합분석 부문에서만 300억 원 돌파가 목표라고 하니 완벽한 캐시카우를 만든 셈이죠. 근데 이 대목에서 저도 모르게 반론이 딱 튀어나왔어요. QRT가 내년 2월에 세미콘 코리아에서 직접 개발한 테스트 장비를 팔겠다고 나섰잖아요. 네, 그게 핵심 전력 중 하나죠. 아니 근데 테스트 노하우가 핵심 경쟁력인데 그 장비를 남한테 판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코카콜라가 콜라 원액 제조기를 돈 받고 파는 게 아닌가요? 황금알 낳는 거위배를 가르는 것 같은데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죠.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황금알의 글로벌 표준 규격을 스스로 제정해버리는 아주 무서운 전략입니다. 표준을 제정한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5G나 6G 통신, 우주항공 같은 첨단 영역은 검증 기준은 높은데 정작 상용 수준에서 테스트할 기계 자체가 지구상에 없었어요. 아, 인프라 자체가 아예 없었군요. 네, 그래서 QRT가 직접 룰메이커가 돼서 판에 깐 겁니다. 첫 번째가 큐롤라라는 장비인데요. 큐롤라요? 기존 장비랑 뭐가 다른가요? 기존엔 그냥 오븐에 넣고 달구는 수준이었다면 큐롤라는 무려 250도의 고온 환경을 만들면서 고주파 신호 스트레스까지 반도체에 직접 가합니다. 실제 육주익 공신 환경을 똑같이 구현한 세계 최초 상용 장비죠. 와, 극한의 스트레스를 동시에 가하는 거네요. 이 혁신성은 이미 입증됐습니다. 2026년 3월에 아주 깐깐한 유럽 방산 고객사한테 수출을 성공한 기념비적 사례가 바로 그 증거거든요. 우주항공 쪽 장비도 진짜 기가 막히던데요. 그 QRT 라이트라는 장비, 소프트웨어 테스트하는 거 맞죠? 네,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우주 방사선 입자가 데이터 뒤바꾸는 그 에러요. 예전에는 이거 테스트하려면 국가기관의 거대 입자 가속기를 수개월씩 기다려서 빌려야 했습니다. 그 엄청난 시설을 빌려야만 가능했던 거군요. 근데 QRT 라이트는 다르다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책상 위에서 극초단파 펄스 레이저를 반도체에 쏴서 우주 방사선 충돌 에너지를 완벽하게 정기적으로 모사해냅니다. 실험실 안에서 우주 환경을 뚝딱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기술이죠. 수개월 대기 시간에 레이저 한 방으로 끝내다니 진짜 패밀리스트들 시간표를 혁명적으로 바꿔버리겠네요. 근데 이런 장비 생태계 구축 뒤에는 더 거대한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AI와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말이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업계에선 이걸 메모리의 파운드리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과거 범용 디램이 기성품 양복이었다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들은 자기들 체형에 딱 맞는 맞춤형 정장을 요구하는 시대로 넘어온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성품 시절엔 표준 테스트 레시피 하나로 수억 개를 총칠 수 있었어요. 근데 커스텀 HBM 시대엔 구조가 바뀔 때마다 옛날 레시피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수직으로 칩 쌓고 구멍 뚫고 하니까 전에 없던 불량들이 막 터져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칩이 나올 때마다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극도로 복잡한 신뢰성 프로토콜을 다시 짜야 합니다. 2026년 2월에 양산되는 삼성전자 HBM 4콜 테스트만 봐도 그래요. 아, 고객사들이 그 복잡성을 스스로 감당 못하니까 QRT 의존도가 극대화되는 거군요. 비싼 GPU 버릴 수 없으니 절대적 무결점이 최우선이 되고요. 네, 단가 인하보다는 완벽한 생존 보증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된 겁니다. 근데 시장이 이렇게 좋으면 국내 다른 인증기관들은 가만히 있나요? SGS 코리아나 DTNC 같은 큰 곳들도 있잖아요. 물론 외형상 SGS 코리아는 연매출 2천억대 거대 기업이 맞아요. 하지만 매출 포트폴리오를 분해해보면 일반 가전, 전자파 인증이나 화학물질 검사처럼 아주 넓고 얕게 퍼져 있습니다. 아, 일반 산업 전반을 다루는 거군요. 반면 QRT의 600억대 매출은 오직 순수 첨단 반도체 부품 신뢰성이라는 단일 고난도 영역에서만 나옵니다. 대만의 에메텍 같은 경쟁사도 자국 파운드리 지원에 치중하느라 직접 경쟁은 피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재무제표가 이 독점력을 증명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여러분, 제가 2024년 데이터 보고 진짜 놀랐거든요. 2023년 영업이익이 8억 원이었는데 2024년엔 48억 원을 찍었어요. 무려 533.8%가 폭증한 수치죠. 아니, 매출은 전년 대비 22% 늘어난 653억 원인데 이익이 5배 이상 뛴다는 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하죠? 아, 아까 말한 그 TEM 장비 같은 거대한 고정비가 손익분기점을 넘겼다는 뜻인가요? 완벽한 추론입니다. 방금 영업 레버리지의 마법을 아주 정확히 설명하셨어요. 일단 고정비가 다 커버되고 나면 추가 의뢰 비용은 거의 순수합이 이익으로 꽂히는 거잖아요. 네,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하이테크 산업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손익분기점 돌파 순간 이익률이 폭발합니다.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건 내년 가이던스인 매출 714억에 영업이익 60억 원만 봐도 알 수 있죠. 근데 현미경에 60억씩 현찰을 박으면 빚이 엄청날 것 같은데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놀랍게도 최근 5년 평균 부채 비율이 27.3%에 불과합니다. 작년 말에 살짝 올랐다가 최근 분기에 다시 27.8%로 안정화됐어요. 동종업계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죠? 라운텍이 48.9%, 캠텍이 84.3%인 거랑 비교하면 QRT는 사실상 무차입 경영 수준입니다. 와,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도 거의 자기 자본으로 굴러간다는 거네요. 나중에 M&A 할 때 엄청난 현금 실탄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고금리 환경에서도 이자 부담이 전혀 없으니까요. 자, 이쯤에서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드실 겁니다. 회사가 해자도 확실하고 돈도 잘 버는 건 알겠는데 주식시장은 원래 선반영하잖아요. 지금 시점에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가치평가 측면에서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주가는 10,000원에서 22,050원 밴드에 있습니다. 과거 최고점이 43,500원이었죠? 네, 2024년 3월 AI붐 절정 때 최고점과 비교하면 첨단 장비 제조사로 진화한 펀더멘털 성장이 아직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즉, 비대칭적 위험 보상 구간에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시계열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단기 전략으로는 17,000원 이하로 눌릴 때 매수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차 목표는 2만 원이고 돌파하면 25,000원까지 봅니다. 단 하방 16,000원은 리스크 관리용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그럼 장기적 관점? 한 3년 이상 본다면요?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재평가받는 리레이팅을 노려야죠. 단순 용역 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장비 제조사로서의 프리미엄 말입니다. 매수 밴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17,000원에서 18,000원 밴드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적립하는 걸 권장합니다. 타겟 프라이스는 35,000원으로 기대 수익률 약 94% 수준입니다. 만약 시장 패닉으로 14,000원까지 하락한다면 도망칠 게 아니라 적극적인 물타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완벽하게 정리가 되네요.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반도체 품질 검사를 컨베이어 벨트 마지막에 도장 찍어주는 일에 비유했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오늘 QRT의 여정을 따라가 보니 이들은 우주의 방사선 폭격부터 시베리아 한파를 견디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AI 가속기까지 실리콘의 생존을 보증하는 든든한 수호자였습니다.
스스로 레이저와 고주파 장비 생태계까지 구축하면서 산업 패러다임을 뒤바꾸고 있고요.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스스로 한번 꼭 고민해 보셨으면 해요. 어떤 질문이죠? 반도체 회로가 극한으로 미세해지고 맞춤형 AI 칩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엄청난 역전 현상이 오지 않을까요? 칩을 설계하는 비용이나 시간보다 그 칩이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연산력이 훨씬 더 거대해지는 특이점 말입니다. 와, 새로운 걸 설계하는 자보다 오류를 찾아내는 검증자의 몸값이 더 비싸지는 세상이 온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미래 기술 산업의 진정한 권력은 반도체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반도체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테스터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 아닐까요? 생각할수록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결국 우리가 단순 용역으로 무심코 지나쳤던 그 합격 도장이 사실은 AI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딥다이브가 여러분의 지식 창고에 빛나는 통찰 하나를 채워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자극할 깊고 놀라운 자료를 낱낱이 파헤쳐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